안녕하십니까. KB투자증권입니다. KB투자증권 FX 스타클럽이란 월 거래량 50계약 이상인 개인 고객에게 계약당 1000에서 2500 OK 캐시백 포인트를 지급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당사 FX 맞은 거래 고객에 한하며 해당 월 거래량을 기준으로 포인트를 차등 지급합니다. 적립된 OK 캐시백 포인트의 가용 포인트가 5000점 이상이 되면 전국 OK 캐시백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이용이 가능하며 포인트가 5만점 이상일 경우 현금 교환도 가능합니다. FX 스타클럽 수수료 및 제세 공과금은 고객 부담입니다. CME 그룹 이마이크로 통화 선물은 표준계약 규모의 10분의 1에 불과한 증거금만으로 FX 선물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초소형 통화 선물 상품으로 10계약 또는 5계약씩 묶어 시장 상황에 맞게 복합 계약 거래도 가능하며 큰 계약을 유지하던 투자자의 경우 소형 계약으로 포지션을 나눌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KB투자증권 2월 20일 FX 마진 마켓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영국 중앙은행 2월 통화정책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이번 500억 파운드 규모의 자산 매입 프로그램 증액과 관련하여 위원들 사이에서 의견이 다소 엇갈렸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6월 MPC에서 영국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는 기존의 0.5%로 동결하지만 양적 완화 규모를 500억 파운드 늘려 총 3,250억 파운드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의사록에 따르면 9명의 위원 중 7명이 500억 파운드 증액에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애덤 포센 위원과 데이비드 마일스 위원은 보다 큰 규모인 750억 파운드 증액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위원의 주장은 수요 약화가 장기간 지속되어 중기적으로 물가 상승률을 목표치 이하로 떨어뜨릴 위험이 있다는 것이었으며, 이에 양적 완화를 확대할 경우 상승하는 실업률과 기업들의 설비 감축 악순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영국 중앙은행이 추가적인 양적 완화 조치를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MPC 위원 9명 중 2명이 750억 파운드 증액을 주장한 것으로 드러나 오는 5월 통화정책회의에서 자산 매입 프로그램의 추가적인 증액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사이먼 헤이즈 바클레스 캐피탈 이코노미스트는 영국 중앙은행이 500억 파운드를 증액한 것은 시장의 기대치가 그러했기 때문이라고 언급하였으며, 추가적인 자산 매입 프로그램 증액을 위해서는 더 많은 경기 하향 소식이 들려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이날 한국 시간으로 오후 8시 35분경 세계적인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피치가 그리스의 장기 외화 및 자국 통화 표시 채권 발행자 등급을 종전의 CCC에서 C로 3단계 강등하였습니다. 피치는 또한 유로존 모든 국가들에 적용되는 국가 신용등급 상한선인 컨트리 셀링을 AAA로 유지하였습니다. 이번 결정은 어제 유로 재무장관 회의에서 그리스 민간 채권단과의 국제 교환을 포함한 그리스 2차 구제금융 패키지에 합의하고, 그리스 정부가 이에 따른 그리스 국채 교환 조건을 발표한 데 따른 것입니다. 민간 채권단은 그리스의 국가 채무를 줄여주기 위해 명목가치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는 그리스 국채에 대해 53.5%, 순현재 가치로는 74%의 손실을 추가로 탕감해주기로 하였습니다. 피치는 이와 같은 국채 교환이 이루어질 경우 채무 교환 어려움으로 간주될 것이며, 이에 단기적으로 그리스의 채무 불이행 위험이 높아졌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그리스의 자국 통화 표시 채권 발행자 등급은 종전 CCC에서 C로 하향 조정되었으며, C 등급은 사실상의 디폴트 등급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아직까지 미미한 상황입니다. 아래의 차트는 유로달러 5분봉 차트이며, 푸른색 음영으로 표시된 부분과 같이 피치의 발표 후 유로달러는 소폭 하락세를 보이는 듯하였으나 아직까지 그리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한편 엔화의 가치는 연일 하락세를 나타내며 달러 엔의 경우 7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중순경 일본 중앙은행이 자산 매입액 규모를 10조엔 증액한 65조엔 수준으로 확대하면서 이에 따른 외환시장 개입 효과가 나타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이후 일본 재무성 관계자들이 지속적으로 엔화 강세에 대한 구조 경고를 하고 있는 것 등이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 모건 스탠리 측에서는 위의 두 가지 원인 이외에도 채권 매입 흐름과 엔화의 가치의 방향성이 흐름을 같이 하고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일본 투자자들이 또다시 해외 채권 매입을 늘리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면서 최근의 견고한 엔화 약세 흐름의 원인을 분석하였습니다. 아래 차트는 달러엔의 일봉 차트입니다. 붉은색 음영으로 표시한 바와 같이 엔화의 가치는 지난 2주가량 지속적인 약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차트상으로는 달러엔의 상승 흐름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경제지표 일정입니다. 오늘 밤 12시에는 미국의 1월 기존주택 판매 건수가 발표됩니다. 미국 자국 내에서 주택 판매 계약이 성사된 건수를 나타낸 지표로
발표치가 예상치를 상회할 경우 미국 달러가 강세를 나타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음날 오후 6시에는 독일의 2월 IFO 기업 동향이 발표됩니다. 약 7천여 개의 제조업자, 건설업자, 도매 및 소매업자를 대상으로 향후 6개월간의 예상과 현재의 기업 환경을 조사한 합성 지수를 나타내는 지표로 발표치가 시장의 예상을 상회할 경우 유로화의 강세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밤 10시 30분에는 미국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됩니다. 지난주 처음으로 실업수당을 신청한 신규 신청자의 수를 나타내는 지표로 발표치가 시장의 예상보다 낮을 경우 미국 고용시장 개선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KB투자증권 FX 마진 마켓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